정경심 씨의 2심 재판부 과연 잠시 후에 어떤 결과를 선고할까요? 함께 보시죠.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씨 오늘 2심 선고. 오늘 오전 10시 30분 2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직후입니다. 1심 선고 후 법정 구속 8개월 만이고요. 지난해 12월에 1심 선고 내용을 보면 입시 관련 비리 유죄, 사모펀드 비리 관련 일부 유죄, 증거인멸교사 유죄, 징역 4년에 벌금 5억, 추징금 1억 3,900만 원이 선고된 바 있고 정경심 씨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님. 네. 오늘 2심이에요. 1심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유죄가 선고됐고 네. 특히 논란이 됐었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서도 1심 재판부는 이건 위조된 걸로 봐야 한다. 라고 지금 인정이 된 상황이잖아요. 네. 2심 방송 직후에 결과가 나올 건데 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오늘 선고는 이제 10시 30분이니까요. 이 돌직구쇼 끝나자마자 이제 선고가 돼서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정경심 씨가 1심에서 이제 유죄로 확인된 거는 근데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제 하나는 입시 비리. 그래서 동양대 표창장을 이제 비롯한 7개의 표창장이나 인턴 확인서 이런 것을 허위로 작성했다거나 이제 위조했다 이제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모펀드 관련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결국은 이 펀드를 매수를 했다. 그래서 이제 미공개 정보 활용.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양형에 있어서는 2억 3천 정도의 이제 그 펀드를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게 대법원 양형 기준상 1년에서 4년에 해당하는 이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 이제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제 큰 것이 바로 오히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입시 비리보다는 양형에 이제 관심을 많이 영향을 많이 미쳤던 건 오히려 미공개 정보 활용 부분이었다. 이제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네. 2심에서는 가장 이제 쟁점이 이제 다퉜던 것이 결국은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 센터에서의 세미나에 이제 참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조민 씨가 이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또 증인을 신문을 해서 또 조금 좀 1심과 다른 그런 좀 증언들이 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될까? 이제 이것이 좀 가장 좀 관심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이외의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러한 미공개 정보 활용으로 인한 이제 펀드 매수랄지 아니면 동양대 표창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심에서 그렇게 크게 논점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추측을 한다면 1심과 비슷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러한 좀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양형은 이제 결국은 양형은 좀 바뀔 수는 있을 것 같다. 같은 사안이라도 좀 재판부에 따라서는 또 보는 기준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양형이 1심에서 이제 4년이 나온 것이 좀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판사 출신 전주혜 의원의 개인적인 어떤 예측이라는 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자, 그럼 정혁진 변호사님, 네. 어떻게 되나요? 2심에서도 입시비리 의혹의 유죄가 선고된다면 연관돼 있는 학교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부산대, 예, 고대도 있고요. 고대. 네.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1심을 얼마 동안 했냐면 13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항소심은 7개월 걸렸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1심에서 공판을 34번을 했는데 항소심에서는 6번밖에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기사를 갖다 보니까 정경심 교수 측에서 1심의 결과에 대해서 이걸 뒤집어 보려고 증인 신청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재판부가 대부분 기각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1심의 결론이 유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지만 제 생각에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큰 차이가 없는 그런 결론이 나올 것 같고, 그다음 전주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양형은 조금 참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은 그런 생각은 드는데, 오히려 제가 더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얼마 전에 고려대학교 총장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항소심 결과를 보고 거기 그 결과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제 그 부정한 위조된 그런 문서들이 입시에 그 수시 입시에 이게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제 항소심에서 1심과 똑같은 결론이 나오면 왜냐하면 그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항소심에서 다 명확하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고려대학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다음에 고려대학교에 이어서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또 어떤 그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렇게 되면 의사 자격증 등등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비슷합니다. 어쨌든 그 허위 학력 스펙과 관련돼서 공익임금법센터에 당국대 장 교수 그 아들이 그 입장을 바꿨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장소에서 나는 보지 않았지만 그 영상에 있는 애는 조민 같기도 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재판부의 핵심은 거기에 앉아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인턴을 했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자잘한 정도의 어떤 입장의 변화, 진술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의미에서 형량의 변화를 갖고 오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뭐 다른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1심의 선고가 거의 이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더 관심은 결과적으로는 이 재판 자체가 조국 전 교수와 조국 교수와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크게 1심과 다른 기조의 어떤 변화가 그렇게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제 생각도 듭니다. 1심에서의 7대 허위 스펙이 소위 얼마나 뒤집힐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거리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 부분인데 동양대 표창장 유죄, 동양대 보조연구원 스펙 유죄, 당국대 인턴 및 논문 1저자 이것도 유죄, 공주대 생명공학 연구소 인턴, 키스트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특히 6번 자 보세요. 6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서는 서울대 법대 교수였던 조국 아버지 조국 전 장관이 이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에 직접 연관이 있다라고 1심 재판부가 인정하기까지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6번 항목은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7. 부산호텔 인턴도 다 허위 스펙으로 1심에서는 인정을 했고요. 정경심 씨 항소심에서는 전부 무죄로 주장했는데 사실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던 부분은 다 이 화려한 7가지의 스펙들이 정당하지 않다라는 거였죠. 네,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이 결국은 뭐 고려대학교 그 이제 입학 합격, 대학교 합격과 그 다음에 또 부산대 그 의전원 그 합격에 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허위 작성만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활용해서 결국은 지금 의사가 된 거 아니냐. 지금 이게 국민들이 가장 이제 분노하는 그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익인권법 이제 센터와 관련해서는 이제 2심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이제 많이 다투고 있습니다만 저는 결과는 뒤집히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인섭 교수의 검찰 진술이죠. 그 당시에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교수가 나는 뭐 세미나장이나 아니면 이러한 그 과정에서 조민 학생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조민 학생에게 또한 어떤 과제를 준 적도 없다. 이 발언이 가장 핵심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과연 2심에서 나온 그 증인들의 조금 사소한 부분에 바뀐 발언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의 결과가 결국은 2심에서도 유지될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공익인권법센터의 이제 그 이러한 허위 작성은 그 조국 교수가 직접적으로 그 행위범입니다. 위조한 것이 조국 교수가 1심에서 그렇게 판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는 지금 이제 조국 장관은 이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조국 장관에 대한 그 조국 교수의 재판은 현재 1심 진행 중이지만 결국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사실 관계를 확정을 해버리면 굉장히 조국 교수에게는 불리한 이러한 그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뭐 이 결과에 따른 저는 그 조국 교수의
또 반응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궁금하기도 하고 유심히 보는 포인트입니다. 자, 돌직구쇼 방송 직후에 나올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